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지하실의 괴물이라는 제목의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이상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제 호기심은 저를 그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후레쉬를 손에 쥔 채 조심스레 정문을 밀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삐걱거리는 바닥이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저택을 한 방 한 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벽지마저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싸한 냉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지하실은 무척 어두웠고 벽에 걸린 낡은 전구 몇 개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쿰쿰한 냄새가 났고 우리 발소리에 작은 쥐들이 놀라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탐색하던 중 우리는 지하실 구석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나무 상자였는데 두꺼운 체인으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인을 풀고 상자를 열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는 고대의 언어로 적힌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끔찍한 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 연구의 결과로 인해 지하실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 생명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의 가족을 해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즉시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지하실 어딘가에서 낮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이상한 언어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상자 속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도망쳐 나오던 우리는 지하실 문 앞에서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쓰러져 얼굴을 들었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2개의 번뜩이는 눈동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형체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남은 힘을 다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을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저택은 결국 철거되었지만 그 지하실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발견된 책과 일기장은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만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 집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괴담인지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민준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방학을 맞아 도시의 분주함을 떠나 조용한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준은 오랜만에 할머니를 뵐 겸 할머니가 사시는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지내기로 했다. 마을은 주변에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신 숲이라 불렸다. 어린 시절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그 숲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신비로운 소리와 그림자를 본 뒤로는 두려움에 발길을 돌렸다. 할머니는 늘 조심하라며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다. 여름의 더운 어느 날 밤, 민준은 할머니 집 근처에서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깨어났고 창밖에 달빛이 온 방을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마을은 고요했고 바람이 불며 나뭇잎들이 사각거렸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날따라 어떤 날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혀 문득 숲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민준은 결국 방을 나와 숲을 향했다. 들어간 숲속은 깊을수록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예상치 못한 침묵 속에서 유독한 방향에서 은은히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그쪽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 느낌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 위에는 안개가 살짝 끼어 있었고 그 뒤로는 키 높은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연못 너머에서 미약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민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연못 근처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뒤를 돌아본 민준은 그곳에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눈은 거뭇거뭇하며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민주는 그녀의 존재에 놀라 말문이 막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연못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왠지 모르게 민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듣곤 했던 마을 전설을 떠올렸다. 그 전설은 바로 이 연못에 얽힌 것이었다. 옛날 이 마을에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슬퍼하며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연못 근처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그저 전설로만 여겼지만 눈앞의 광경이 그 이야기를 생생히 증명하는 듯했다. 갑자기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몸은 어느새 그녀의 손짓에 이끌리듯 연못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명심해라. 절대 그 숲에는 가지 말거라. 그곳에는 슬픔이 잠들어 있단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민준은 급히 몸을 돌려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그는 숲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할머니와 그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민주는 친구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리고 가끔씩 꿈에서 들리는 소녀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공포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었지만 항상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민수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냈지만 나이가 들어서 방문할 때마다 그때의 설렘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번에도 민수는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안의 짐을 풀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민수가 온 것을 반가워하셨다. 저녁상에서 할머니는 동네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중 하나는 얼마 전 마을 근처 산속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도 산짐승이 우는 소리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더욱 불안해졌다. 첫날 밤 민수는 할머니 댁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한밤중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깼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창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민수는 할머니께 밤에 들리는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약간 심각한 얼굴로 그 소리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전설은 오래전 이 마을 근처 산속에서 실종된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꽃같은 아이였지만 어느 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로 가끔씩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런 전설을 믿지 않기로 했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산책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민수는 카메라를 챙겨들고 산길로 나섰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물고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민수는 당황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서 구조 요청도 불가능했다. 더욱이 민수의 귀에 다시 그 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던 민수는 마침내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것은 오래된 우물이었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곳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민수는 우물로 가까이 다가갔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끔찍하게도 하얀 얼굴과 눈이 마주쳤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리는 끊겼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기이한 경험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연등을 켜놓고 민수에게 안정을 취하게 했다. 그 후 며칠간 민수는 산속을 다시는 가지 않았다. 방학이 끝나고 마을을 떠나기 전날 민수는 그날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졌다. 도시로 돌아온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가끔씩 그날의 사진들을 들춰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사진 중 하나에서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 찍히지 않았을 장소에서 어느 한 구석에 흐릿하게 잡힌 하얀 인형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에 떠돌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자아내는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다.